여러분, 한글이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도구라는 생각,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믿기지 않겠지만, 방글라데시의 작은 강가 마을에서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공동체 전체를 바꿔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맹을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과 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익숙한 한글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마을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르비나 라임이에요. 방글라데시의 바라이강 근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과 함께 움직여요.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범람해서 집과 밭이 물에 잠기곤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강이 주는 생명력에 의지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 마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글자를 읽을 줄 몰랐고 아이들 역시 학교에 갈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 더욱더요.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라는 어른들의 말이 당연하게 들리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 우리 마을에 한국에서 온 구호단체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식량과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 한글을 배우게 되었을 때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불이 켜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우리의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그날은 마치 새 세상이 열린 날 같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중 누구도 이 글자가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한글 선생님들은 아주 간단한 문장에서 시작했어요. 나무나 물처럼 우리가 매일 보는 것들에 대한 단어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처음엔 다들 어려워했어요. 글자가 낯설고 연필을 잡아보는 것도 처음인 사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글은 금방 익숙해졌어요. 간단한 모음과 자음만 알면 우리말로 표현하고 싶은 거에 모든 단어를 적을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글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한글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말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줬어요. 저는 다른 여자아이들과 함께 저녁마다 마을 광장에 모여 연습했어요. 한글로 자기 이름을 처음 적어본 순간 저는 너무 신이 나서 그걸 몇 번이고 다시 써보고 또 써봤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도요. 어떤 할아버지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배우겠어 라고 말했지만 며칠 후에는 열심히 연습하시며 웃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글을 통해 우리가 자연재해를 더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홍수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알리는 정보를 한글로 적은 간단한 안내문을 만들어 나눠줬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홍수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강물이 불어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글은 단지 우리가 정보를 읽고 쓰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유산을 기록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농사일에 대해 오래된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비법을 한글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씨앗은 어느 계절에 심어야 잘 자라는지, 홍수가 왔을 때 작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농업 비법을 기록하기 시작하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특히 청년들이 이 과정을 보며 큰 자극을 받았어요. 기존에는 마을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고 언젠가 도시로 정착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는데 한글을 통해 배운 정보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저는 청년들 중에서도 먼저 나서서 농업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구슬로 전해주는 내용을 한글로 옮겨 적고 필요한 경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책처럼 묶어 놓았어요. 그 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잊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죠.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서는 보롬라이스라는 전통 벼 품종이 있었어요. 이 품종은 뿌리가 깊어서 홍수에도 강했지만 현대적인 품종에 밀려 거의 잊혀졌죠. 한글을 배우고 기록 작업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이 전통 품종의 중요성을 재발견했고 다시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이 품종은 놀랍게도 현대 품종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수확을 가능하게 했어요. 또한
자연재해 대비에 대한 공동체의 의식도 크게 변화했어요. 이전에는 홍수나 태풍이 닥치면 모두 허둥지둥하며 대처했지만 이제는 한글로 만들어진 매뉴얼을 통해 재해가 예상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비상식량과 물을 저장하거나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마을 여자들이 글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여자가 글을 배워서 뭘 하겠느냐는 말이 많았죠. 하지만 한글을 배운 여자들이 농업 기록과 재해 대비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이 공동체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한글 덕분에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가정을 넘어 마을 전체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년이 흐르자 우리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막연하고 불안정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확실한 방향성을 가진 공동체로 변해갔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배우는 것,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를 향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또 한 번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한 달 넘게 계속 내리던 어느 해 우리 마을은 유례없는 홍수에 휩쓸리게 되었어요. 강물이 순식간에 범람하면서 밭이 모두 물에 잠기고 집들도 반쯤 무너져 내렸죠. 마을 사람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했고 몇몇은 이 상황을 끝내 마을을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한글로 작성된 재해 대비 매뉴얼이 우리를 붙잡아줬어요. 매뉴얼에는 비상 상황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안전한 고지대로 대피시키고 가축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매뉴얼을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돕고 여성들은 비상식량을 나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었어요. 남성들은 마을 외곽의 제방을 보강하며 물길을 돌리려고 애썼죠.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마을의 젊은이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기록했어요. 어떤 집이 가장 먼저 복구가 필요한지, 가장 시급한 물자가 무엇인지 정리한 이 기록은 이후 구호단체에서 도움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작물 대부분이 망가졌고 다음 계절에 심을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배운 한글과 기록한 정보를 활용할 차례였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피해 상황을 자세히 적은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와 구호단체에 전달했어요. 놀랍게도 몇 주 만에 구호 물자가 도착했죠. 그 안에는 씨앗과 농기구, 그리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소규모 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는 이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신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더 나아가 다른 마을들에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우리는 한글로 재해 복구와 관련된 매뉴얼을 다른 강가 마을에도 나누어 줬어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매뉴얼이었죠. 이쯤 되니 마을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강을 거슬러 살아남았듯 우리도 이 강을 지혜로 다스려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글로 그 지혜를 남길 수 있으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게야.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홍수가 끝나고 마을이 다시 평온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우리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구호단체와 함께 한국에서 몇 분의 방문객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마을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어 오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내 자신들이 기록한 한글 노트를 보여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은 옛 농업 비법을 적어둔 노트를, 여성들은 재해 대비 매뉴얼과 그동안 진행한 활동들을 정리한 기록을 꺼내 보였죠. 아이들 역시 자신들이 배운 한글로 쓴 일기를 들고 와 자랑스럽게 낭독했어요. 그 방문객들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파르비나 씨, 한글을 배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순간 너무 많은 기억들이 떠올라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는 그저 읽고 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돕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느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우리가 홍수 피해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때 한글이 우리 마을의 생명을 지켜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말을 들으신 방문객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중 한 분은 감동을 받은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한글이 늘 우리 곁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 나라에서 한글이 이렇게도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 글자를 통해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는 한글을 활용한 여러 프로젝트를 이어갔어요.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친구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로고와 포장 디자인을 한글로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지역 전통 노래를 한글로 기록해두는 일을 맡았죠. 이처럼 우리 마을은 점점 더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큰 도전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단순히 마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이강 전체의 수질이 악화되면서 생긴 생계 위기였어요. 과연 우리는 또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라이강의 수질 악화는 단순히 마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강은 주변 여러 마을의 생명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자 농사는 물론이고 음용수 문제까지 심각해졌습니다. 물고기들이 사라지면서 어업에 의존하던 이웃 마을들은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했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고민 끝에 한글로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활용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강 전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역할을 맡아 조사에 나섰어요. 어르신들은 강의 옛날 모습을 회상하며 오염된 원인을 설명해 주셨고, 청년들은 직접 물 샘플을 채취하고 강 주변 쓰레기와 오염원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돋보였어요. 그동안 배운 한글 실력을 바탕으로 조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종 수치를 표로 만들어 시각화한 건 여자들이었죠. 저와 친구들은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낮에는 강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진과 데이터를 수집했고, 밤에는 모여 앉아 기록을 정리했죠. 강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 우리 모두의 힘으로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결국 완성된 보고서는 구호단체와 지역정부에 전달되었고, 놀랍게도 곧바로 답변이 왔어요. 지역정부는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불법 폐수 배출 공장을 조사하고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구호단체에서도 특별히 환경 개선을 위한 팀을 보내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한글의 힘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 구호단체에서 온 한국 전문가들은 한글로 된 우리의 보고서를 보며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오염 문제 해결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결국 몇 달 뒤 바라이강은 조금씩 깨끗함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수질이 좋아지자 물고기 떼가 돌아왔고 강 근처 밭에도 다시 생기가 돌았죠. 이웃 마을 사람들 역시 우리 마을에서 시작된 환경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도움을 청해왔어요. 한글로 기록한 매뉴얼은 이제 강 전체의 여러 마을에 배포되어 오염 방지와 강 관리에 대한 공통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글은 우리를 움직이게 했고,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과 세상을 움직이게 할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바라이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우리 마을은 이웃 마을들과 협력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자연재해도 강오염도 아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문제였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서 여성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전통적인 역할 분담을 중시하던 마을의 몇몇 어르신들과 충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때는 남자들이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어. 여자들이 너무 나서다 보면 결국 혼란만 생기게 돼.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조용히 문제를 풀어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내부의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어요. 특히 저는 마을 회의에서 일부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저와 다른 청년들을 지적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우리 마을을 위하는 거냐? 여자아이가 나서서 우리를 대표할 자격이 있긴 한 거냐?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고 모든 변화가 멈추는 듯한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배운 한글을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보기로 했죠. 바로 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자는 제안이었어요. 각 세대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동체의 미래와 현재의 문제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어르신들 중 일부는 무척 냉소적이었어요. 글 몇 줄 적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곧이어 몇몇 어르신들이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한글로 적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내가 어릴 적에는 강이 이렇게 맑았지.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자연과 싸우기보다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배웠단다. 여성들이 나서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번 홍수 때는 딸들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더구나. 이처럼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기록된 이야기들은 마을 회의장에서 낭독되었어요. 서로의 생각을 들으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어르신이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모두가 깊은 울림을 받았죠. 내가 처음에 여자들이 나서는 걸 반대했던 건 우리 전통이 사라질까 두려워서였네. 하지만 이제는 알겠네. 전통이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글자, 한글이 아닌가 싶네. 그 순간 저는 울컥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갈등으로 멈춰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한글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그 글자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난 후 우리의 공동체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내에서 더 큰 조화와 발전을 이뤄내는 데 집중하게 되었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글이 있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우리 마을은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동체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는 한글을 통해 배우고 기록하고 실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마을들과 나누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답니다.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우리를 도와줬던 한국 구호단체는 물론 지역 정부와 국제기구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높이 평가하며 더 많은 자원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 마을에서 시작된 한글 기반의 농업 및 재해관리 매뉴얼은 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결과 다른 마을들도 우리처럼 기록과 지식을 활용해 자립과 협력을 이뤄가고 있었죠. 어느 날 한국에서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우리 마을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한글을 활용해 이룬 변화에 깊은 감명을 받아 우리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자신들이 만든 한글 노트를 들고 광장에 모였죠. 저도 마을 여성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나섰어요. 우리는 함께 배운 한글로 만든 작품들과 기록들을 선보이며 우리의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한국에서 오신 대표님이 무대에 올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한글을 통해 이룬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울컥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행사가 끝난 뒤에도 우리 마을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연구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한글의 역사를 배우고 그것을 다시 우리 마을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게 되었죠. 또한 우리 마을 청년들은 농업과 환경을 주제로 한글로 된 블로그를 운영하며 전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여성들은 전통 직물과 공예품을 한글 브랜드로 만들어 판매하며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다졌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며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꿈을 꾸며 한글로 그 꿈을 적어 내려갔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글은 단순히 읽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빛과도 같았어요. 누군가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더 큰 물결이 되어 세상 곳곳에 닿을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글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세요. 감사합니다.